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매일경제 1면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전격 타결, 2천억 달러 현금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저녁 아마 많이들 퇴근하시는 중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녁 7시가 거의 다 된 시각 한미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건은 3,500억 달러에 대한 이 대미 투자 금액, 대신 이걸 현금으로 얼마나 할 것이냐였었는데 2천억 달러만 현금 투자를 하고요. 그럼 1,500달러는 뭘로 하느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마스가 펀드를 만들어서 1,500달러를 더해서 그래서 3,500억 달러 퍼즐을 완성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관세는 현재 25%인데 타결이 되면서 25%로 낮아졌다. 반도체는 대만, TSMC의 이 같은 수준으로 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줄 요게 있죠. 이재명 대통령 핵 추진 잠수함 허용을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얘기야 싶으실 수 있는데 요 얘기 다음 기사로 좀 알아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트럼프 한국 핵 추진 잠수함 필요성에 공감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우리나라 핵 추진 잠수함 필요합니다.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라고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여기 보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쨌거나 트럼프 대통령 우리도 공감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이에요. 속보로 뭐가 들어왔느냐? 트럼프 대통령 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하는 걸 승인을 했다라는 소식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려면 일단 지금 현재 한미 원자력 협정이 군사용으로는 원자력을 쓸 수 없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개정을 위한 실무 논의가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관세도 타결이 됐고요. 핵잠도 뭔가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빠진 것 같다. 뭐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라는 거죠.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트럼프, 김정은과 회동 불발. 머지않은 미래에 북한 만날 겁니다. 라고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 만날 수 없었다. 결국 최종적으로 만날 수 없었다. 왜 만날 수 없었냐? 여기 좀 같이 보겠습니다. 회동 타이밍을 맞출 수 없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 만날 거다. 다시 어쨌거나 지금은 못 만나도 다시 만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북한 미사일 쏜 건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볼까요? 그는 수십 년간 미사일을 발사해왔다. 이번에 또 다른 미사일을 발사한 것 뿐입니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근데 이렇게 보고 싶으면 또 곧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오늘 방한 젠슨 황, 한국 기쁘게 할 발표 있을 것. 네, 지금 젠슨 황, 이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죠. 젠슨 황이 에이펙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옵니다. 근데 며칠 전에 한 얘기가 바로 이거죠. 한국을 기쁘게 할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대체 이 발표가 뭐냐? 엔비디아가 삼성, SK, 현대차, 네이버 등등의 이 정말 조단위의 AI 칩을 제공을 할 겁니다라는 발표가 아마도 곧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재계에서 지금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런 흐름들이 반영이 돼서 요즘에 주식시장 AI 반도체 상한가를 지금 달리고 있죠. 그렇게 잘 나가는 종목 중 하나가 뭐냐? SK 하이닉스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하이닉스 진짜 하이였다라는 거죠. 하이닉스 3분기 영업이익 11조를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HBM, 이 고대역폭 메모리를 얘기를 하죠. 여기에 대한 수요가 높다 보니까 SK하이닉스 최대 실적을 이뤘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47%, 이 매출의 절반 정도가 다 이익이더라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지금 뭐
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다 지금 코스피가 어제는 4,080을 넘어서 4,081.15였었다. 또 사상 최고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젠 사상 최고치라는 말이 놀랍지도 않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연일 최고치 경신이니까 오늘도 또 경신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뚜껑은 또 열어봐야죠. 잠시 뒤 9시에 장이 열리면 시장이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전격 타결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한미 관세 협상 전격 타결 2천억 달러 현금 투자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어제 퇴근길에 들려온 소식, 반가운 소식. 김용범 정책실장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대한민국 정부는 10월 29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 투자 2천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하였다는 점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됩니다. 네, 들으셨죠? 자동차 관세 25%에서 15%로 인하됩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대만 수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관세부터 좀 차근차근 좀 보죠. 여기 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최종 타결했다는 관세율 변화. 상호 관세는 지금도 15%, 지금대로 15% 그대로 유지를 하고 다만 자동차가 25%였었는데 이게 15%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선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데요. 대만 정도로 맞춰줍니다. 라는 거죠. TSMC랑 똑같이 대우를 할게라는 얘기인 거예요. 의약품 목재. 최혜국 대우, 그리고 항공기, 복제 의약품, 그리고 미국 내 생산이 안 된 다른 천연 자원들은 다 무관세인데 철강은 50%가 유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 반도체는 최혜국 대우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근데 지금 TSMC 뭐 대만이랑 똑같은 수준이에요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강준영 교수님.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 EU와 일본과는 네. 그 15%라는 상한선을 뒀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대만 수준 이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지 그러는데 사실은 지금 반도체 생태계라는 게 미국의 원전 기술, 네. 그다음에 장비,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그다음에 한국과 대만의 제조력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엔드로 갈수록 한국과 대만밖에 지금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못을 박아주면 상대 대만도 못을 박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패키지로 종합 관리하겠다. 네. 미국이 그렇다고 그래서 이걸 뭐 얼토당토한 관세를 매길 수는 없고 결국 반도체라는 게 산업의 쌀이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게 막히면은 아무것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수준으로, 대만에 가서는 한국 수준으로, 네. 대만에게는 한국 수준으로 하겠다고 또 얘기하겠죠. 그래서 통합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밝힌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혜국 대우에서 좀, 또 뒤로 후퇴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요 분야에 있어서는 대만 아니면 우리나라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그냥 패키지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최혜국 대우에서 설령 뒤로 좀 밀렸다고 해도 다른 걸 좀 갖고 오느라 그랬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죠. 사실 이번에 가장 한미 관세 협상에서 골치 아팠던 건 3,500억 달러 현금으로 선불로 투자해라. 라는 미국의 요구 때문이었었는데 다음 그래픽 좀 같이 볼까요? 세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3,500억 달러, 대략 우리 돈으로 500조 원에 달하는 상당히 큰 돈이죠. 이 대미 투자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아까 본 것처럼 2천억 달러는 현금으로 합니다. 그런데 한 번에 선불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연간 상한을 200억 달러로 설정을 해서 차근차근 해마다 좀 다르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환 시장이 불안하면 요 납입 시기 금액도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럼 3,500억에서 2천억 빼고 나머지 1,500은 뭘로 하느냐?
마스가 프로젝트로 1,500억 달러를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기업이 직접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는 선박, 금융 정도로 지원을 하는 형식인 거고, 그럼 뭐에 어떻게 투자할지를 어떻게 정합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게 등장합니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보증하는 원금 회수 보장 사업에만 이 투자를 한다. 투자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서 정한 것만 하기로 했다. 수익 배분도 사실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수익 배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을 받는 게 맞는 건데, 원리금 상환 때까지는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5대5로 배분을 하고,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 회수가 만약에 어려우면 사업이 다 잘 될 수는 없죠. 이럴 경우엔 수익 배분 비율을 추후에 조정을 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큰 내용 거의 다 말씀드린 거예요. 강 교수님,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원래 우리 정부의 개념으로 하면 거의 95점 수준을 간 거죠. 95점입니까? 우리 정부 수준으로. 네. 그러나 당초에 미국의 무리한 요구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 한 60% 정도의 절충안을 마련한 거다라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따지면 네. 우리 정부는 95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미국과 한국의 협의에 의해서 한 60% 정도에서 절충안이 나왔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래도 선방을 했다. 95점. 하지만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는 한 60점 정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아까 쭉 설명을 드리면서 반도체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관세 부분에 있어서요, 교수님. 자동차는 25%에서 15%로 낮아졌는데 철강은 여전히 50%긴 하거든요. 사실 철강 산업도 지금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괜찮습니까? 네. 이 지금 EU에게도 50% 철강 관세를 맡고 있는데 네. 특히 그 미국에 대한 수출에 이 철강업이 역시 50%를 계속 유지가 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 사실 뭐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미국식으로 원하는 것들을 가져가고 싶어 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걸 갖고 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강 같은 경우는 미국이 도저히 뒤로 물러날 기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약간 뒤로 한 발 물러난 거고 네. 지금 트럼프가 최대로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총액이잖아요. 네. 어쨌든 한국이 3,500억 불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게 뭐 분할을 했든 어쨌든 3,500억 불이 오면 되고 조선은 1,500억 불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건 놔두고 나머지는 현금이라는 개념으로 인식만 되면 그거는 미국에서 선전하고 자기 업적으로 찾기 아주 좋은 거거든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을 한 게 저 부분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저거마저 안 되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 모두 발언에서 사실 뭐 안녕하십니까 뭐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갑자기 원자력 협정 얘기를 핵잠함 이런 걸 들고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우 준비되고 의도된 전략으로 접근을 해서 당초에 미국이 얘기했던 이 3,500억 불을 관철시켜주면서 그거는 내용을 안에서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에서 좀 이거를 끌어안는 뭐 이런 전략을 펼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철강 50% 아픈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도저히 물러설 기미가 없다고 한다면 실리를 위해서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취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좀 생각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저희가 철강 반도체 부분 얘기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약 수익 배분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협상을 하나로 탁 3,500억 달러를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한국은 10년 분할 투자를 얻고 이 연간 최상으로 2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걸로 하고 하지만 10년 분할로 하고 수익 배분을 대신 5대5로 미국에 내준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중앙일보의 한 줄 평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래도 95점 많이 좀 잘한 거 아니에요? 라고 강 교수님 얘기를 하시는데 옆에서 김성태 의원님이 약간 이러고 계세요.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50점 드리고 싶고요. 50점 절반 했다. 예. 네. 왜 그런가 하면요. 지난 7월 30일 미국과의 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그 규모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은 한국 국내 총생산, 흔히 말하는 GDP, 이게 일본의 우리나라는 절반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지금 5,500불로 미국과 합의 타결을 했단 말이에요. 네. 또 아울러 일본은 기축통화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과 경제 예한 체급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과 일본 간의 협상과 유사한 구조로 이렇게 협상을 진행한 점은 아무래도 좀 납득하기 어렵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너무 우리 기업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정부가 떠안아야 될 그 부담이라는 것은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지만은 협상단이 그래도 최선을 다한 국익을 위해서 그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야죠. 그렇지만은 제가 사실상 저는 50점을 넘기기 어려웠는데 50점을 준 것은 후하게 준게 50 마지막에 네. 그래도 핵 추진 잠수함을 네. 비록 조건을 내걸었지만은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할 수 있다. 드디어 대한민국도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질 수 있다는 이게 그래도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핵추진 잠수함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자세히 알아볼 예정이긴 합니다만 일단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50점이다. 사실 요것만 따지면 50점도 못 줘요라고 또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어제 저희가 전격 타결이 됐다고라고 이 속보가 나오면서 깜짝 놀랐던 이유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진짜 몰라요. 해봐야 압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전격 합의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기사도 뭐라고 나왔느냐. 한국일보 같이 보시죠. 관세 노딜 전망 딛고 노딜이거나 스몰 딜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한미 정상 담판 당일 급진전했다. 갑자기 물살을 타고 타결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잘 돼가던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물밑으로 뭐가 있었어요? 배경 좀 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김용범 정치실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가 양보를 한 건지 아니면 미 측에서 양보를 한 건지 아니면 그 외에 이 짧은 시간 사이에 어떤 그 뭔가 변화가 있었는지 그게 타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에 대한 뭐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그게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거는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시기 때문에 국익을 뭐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 여러 말씀을 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그 전망을 박지는 않았고 뭐 당일날 우리로서도 급진전됐다. 조정 교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성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결국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동맹이고 상식과 이성을 가진 존재들이니까요.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기자들의 정확한 질문은 이거였었죠. 이거 급진전으로 타결된 거 미국이 양보한 겁니까? 우리가 양보한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약간 김용범 실장이 뭐 상대가 있는 거라 뭐라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는 원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라는 얘기인 거예요. 원칙이 있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도 했었어요. 잘 판단해 보십시오. 라는 겁니다. 이 얘기인 즉슨 우리가 버티고 원칙대로 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김성태 의원님. 예. 아까 내가 이 핵잠까지 합쳐서 50점이에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문서화하지 않을 만큼 협상이 잘 됐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라는 게 야권의 비판이었는데 지금은 버텨서 이만큼이에요라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데 아직까지도 네. 중요한 것은 아직 합의문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열어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넘어야 될 고비가 많다고 봐요.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얼마 전까지도
우리가 2천억 달러를 hen찰로 이걸 투자 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정부에게 요구한 것은 통화 스와프였습니다. 그렇죠. 이 통화 스와프를 위해서 이게 통화 스와프는 이만큼 우리 예안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충격과 환율 이런 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국가 부채 증거와 함께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미국과 우리도 다른 나라 일부처럼 통화 스와프를 해달라. 근데 이거 일본에 결국은 반영이 안 됐죠. 물론 분할 상환하기 때문에 분할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 그 예안 관리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번에 같은 경우도 2천억 불의 이런 실제 현금 투자를 보면은 하나로 치면 한 290조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결국은 정부가 이 투자 구조를 갖다가 축소 왜곡해가지고 지난번 7월 달에 그 합의 내용을 이렇게 그동안 국민들에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그런 간의 합의가 그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뭐 안도하고 또 다행이다. 결국은 이제 악마는 디테일인데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이 투자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르지 않도록 정부가 앞으로 더 미국 간에 더 긴밀한 신뢰. 결론은 애교 간에 국가 간 애교는 이 국가 간 해결의 도구인데 정상 간의 신뢰가 있으면 그 비용이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정상 간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성태 의원님께서는 뭐 버텨서 잘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내가 볼 땐 잘 모르겠고 처음부터 3,500억 달러 준다고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다만 불확실성이 지금 해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최인호 의원님.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데 문서화돼 갖고 나온 거 보면은 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거든요. 근데 한미 간의 세부 합의 내용이라고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세부적으로 아까 쭉 우리가 설명과 보도를 봤지만 이제 자세한 것까지 다 거의 다 이제 타결이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완전히 이제 사인만 남은 정도로 거의 뭐 99%다 타결이 됐다고 봐야 되고, 특히 그 현금 투자도 상한선을 200억 불로 연간 설정했다는 것은 일본과 비교하면 거의 36%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통화 수합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외환시장의 불안을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합의가 잘 됐다. 그리고 이제 또 조항이 있죠. 합의된 조항이 보면 외환시장 불안 시에 납입식이나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통화 수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아주 그 외환시장에는 정말 그 잘된 합의다. 이렇게 봐지고 수익 배분이라든지 또 투자 결정 방식에서도 원금 회수 보장을 될 때까지는 이제 우리 측의 입장을 다 이제 고려한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실용주의가 외교, 경제, 통상, 안보 분야까지 뚝심 있는 그 협상을 발휘해서 저는 거의 뭐 90점에 가까운 큰 성과를 이룬 캐거다. 그러니까 안도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걸 훨씬 벗어나는 저는 아주 잘된 협상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바로 나란히 앉으셨는데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50점이 채 안 된다. 내가 핵점까지 쳐서 50점이다라고 하시고 그래서 쾌거다. 90점은 넘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일단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거 한국이 좀 협상을 잘한 것 같은데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And your career's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Mr. Jung Kwan Kim, who's an incredible man, actually. My people say he's very tough, however. We wish we had somebody of a little bit lesser caliber, but they decided not to do that. 네, 이렇게 얘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딱 우리 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또 콕 집어서 터프한 협상가예요. 이 사람이 안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취지에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강 교수님, 김정관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큰 칭찬인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엄청난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두 분의 뭐 이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은 이 출발점이 미국이 너희가 이렇게 내야 돼라고
해서 압박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놓고 보니까 잘했다 잘못했다 90점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사실 김 의원님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잘못된 시작점이니까 그걸로 놓고 보면 잘된 협상이 아닌 거고 그 기준점을 놓고 보면 많이 우리가 관철을 한 거니까 괜찮은 거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김정관 장관은 이미 3,500억 불이 어쨌든 1차 한미 회담에서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야 되니까 거기에서 최대치를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한 터프한 협상가다. 엄청난 칭찬이죠. 그리고 이 과정 자체는 트럼프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총액만 챙기면 돼라는 게 더 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말 그대로 상당히 우리가 나름대로 버티기 뭐 이런 걸 하면서 흐름을 좀 잡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 순방을 했는데 미국이 아세안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거의 처음이에요. 그러고 일본 들렸다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미국에 가야 됩니다. 근데 한국이 가운데서 끼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김정관 장관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거기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또 대단한 분이거든요. 네. 뭐죠 윽박지르고 거기에 안 밀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하신 거죠. 네, 저는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트럼프만 보통이 아니다. 러트니도 윽박지르고 뭐 장난이 아닌데 그걸 다 이겨내고 버텨서 이만큼 좀 따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길고 좀 지난해 보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만 일단 관세는 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지금 보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어제 아마 다들 집에서 TV 켜고 그래 뭐 이것도 그래 한미 정상회담 하는구나 하고 보다가 핵 잠수함? 이라고 생각하신 분들 꽤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도 보도국에서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전에 제가 우리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결단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고 디젤 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아니면 중국 쪽 이 잠수함들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료 공급을 허용을 해주시면 저희가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서 우리 한반도 동해 서해에 해역 방어 활동을 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핵 추진 잠수함 허용을 현재로선 북중 수역 잠수함 추적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핵을 탑재한 잠수함이 아니라 핵을 연료로 쓰는 잠수함입니다라고 굳이 또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근데 보통 오해가 있는 것 같은 상황이면 정상 간의 대화에서 오해가 있을 땐 이렇게 공개 모두 발언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물밑에서 하죠. 티 안 나게 오해는 있는 듯 없는 듯 스리슬쩍 물밑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결단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늘 새벽 6시 30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같이 볼까요? 네. 지금 이렇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글을 올려서 무슨 얘기냐? 나는 한국에 더 이상 이 올드 패션드 구식의 느린 디젤 잠수함 말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잠 얘기하는 거죠. 핵잠을 건조할 수 있도록 어프로벌 승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그 결단 내가 받아들일 때 결단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최인호 의원님. 네.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이 정도면 물밑 얘기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형식상 탑다운 방식으로 툭 던진 걸 또 훅 하고 받아서 이 상황이 이 승인까지 되는 상황이 나온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뭐 실무 협상 과정에서 네. 저희들은
안보, 이번에 이제 경제협상, 통상협상이 잘 안 되면 안보 분야라도 먼저 합의를 하자라고 네. 이제 요구를 했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안보 내용 중에 하나가 이 핵잠의 문제였는데 이미 뭐 미국 측에 우리의 의사를 잘 전달한 상태에서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결단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아하. 대통령께서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또 네. 오해도 풀고 또 이것을 전 국민들 또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 왜 필요한지를 공개적으로 이제 설득하는 과정이 마지막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 외교력이 치밀하게 준비된 결과고 공개적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 또 중국에서는 상당히 좀 오해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또 바로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 핵 잠수함 건조 승인까지 받아내는 그런 이제 안보 분야에서 성과를 이뤘다는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협상이 얼마나 치밀하게 잘 준비됐는지 또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얼마나 주효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중국이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있었지만 어쨌거나 말하고 바로 다음날 승인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현재로선 북중 수역 잠수함 추적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 디젤 말고 핵으로 추진하는 잠수함, 더 빨리 쭉쭉 나가는 잠수함 이 건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말씀처럼 중국이 이거 어떻게 들을까 싶은데 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알림입니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을 보내왔어요. 같이 볼까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중국 쪽 잠수함은 특정 국가를 지칭한 건 아닙니다. 북쪽 중국 방향에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합니다. 라고 알립니다라고 지금 굳이 추가적으로 공지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강 교수님 이렇게 알립니다 오해할까봐 말하는데 이거 아니에요라는 주의 얘기를 한다는 건 대다수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기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 오늘 11월 1일에 이제 한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는 상태고 오늘 시진핑 주석 들어오는데 괜찮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중국은 뭐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너희는 역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주 이번에 그 고도의 전략적 계산을 하고 모두 발언을 한 걸로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북한이 제일 위협이고 이제 우회적으로 트럼프 당신은 중국을 견제하지 않느냐.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디젤 자막 능력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걸 주면 우리가 꼭 너희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고 미국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고 이 지역이 관리가 되니 그렇다면은 당신이 원하는 중국 견제에도 우리가 기여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 전제는 뭐예요? 안 주면 그게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로 지시를 해달라고 그랬고 여기 루비오 장관이 방산을 하니까 거기랑 네. 얘기해라 그러더니 지금 아침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모레 이 소위 한중 정상회담 그것도 2014년 이후에 11년 만에 네. 이제 시진핑 주석이 오는데 설명을 잘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안미 경중 포기하겠다. 뭐 이제 이거에 대한 오해도 있거든요. 근데 오해라고 그러는데 중국은 오해가 아니고 니네가 원래 그랬구나라고 자꾸 받아들이니까. 네. 그리고 이 정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어쨌든 정부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의 진위를 자꾸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만큼 급박한 안보 현실에 있다라는 거를 더 얘기를 하면서 풀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 안 하셨으면 좋을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런데 그게 트럼프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술적 선택일 수는 있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는 면도 있습니다. 네. 네. 우려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법하지만 그게 또 전략적으로 쓴 거라면은 또 쓸 법하기도 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인데 결론적으로 어쨌거나 핵잠을 건조할 수 있도록 된 거 아니겠느냐.
라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 어쨌든 지금 이 뭐 중국은 약간 이 제쳐두기로 하고 일단 현재까지 관세, 핵잠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뭔가 미국과 얘기는 좀 잘 끝나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잘 술술 풀린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협상을 잘 술술 풀어가기 위해서 다른 준비가 있었는데 조금 전 이 속보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 대통령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 네. 중국을 만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또 중국 쪽에 역할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일단 보여요. 요 얘기 이제 잠시 뒤에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미국과의 협상을 잘 이끌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준비한 게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뭘 준비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나라의 안전 보장에 기여한 보여주신 평화 수호 의지와 강한 리더십 그리고 한미 관계에 대한 헌신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We have a very great relationship, and it will continue and only get stronger. That is really beautiful. I'd like to wear it right now. 공간은 현존하는 신라의 공간 6점 중에 한국과 미국 간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Appreciate it. Thank you very much.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셨나요? 금관, 이 금관에다가 더해서 무궁화 대훈장까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수여를 했다라는 거죠. 금관의 대훈장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무 아름다워서 지금 당장 착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대체 이 무궁화 대훈장, 대체 이거는 얼마나 뭐가 들어간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알아봤더니 이래요. 지금 무궁화 대훈장, 그야말로 대훈장입니다. 금 190돈이 들어가고요. 은이 110돈이 들어가고요. 이것 보면 여기다 이제 루비, 자수정, 칠보 등등등이 들어가더라. 190돈이라는 건 처음 봤어요. 이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억 3천만 원이 좀 넘습니다. 재료값만이에요, 지금. 은은 143만 원이 넘고요. 여기 이제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이 재료값만 일단 한 1억 5천 넘어가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건데,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금관도 줬죠. 이건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그럼 금관에는 금이 또 얼마나 들어갔을 것이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금 입힌판에 푸른 옥이 58개가 들어갔습니다. 이번 금관에. 천마총 금관 아우라까지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이걸 직접 손수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만든 이 장인이 직접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과 매일 10시간씩 매달렸습니다. 만약에 순금이었으면 이거 한 제작비 3억 들었을걸요. 순금은 아니라는 얘기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거 순금이라고 했으면 또 3억까지 든다라는 건데 이게 최인호 의원님. 네. 정상 간에 보통 물건을 좀 주고받죠. 근데 보통은 정성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금액은 그렇게 안 큰 거를 보통 주고받는데 이번 경우는 이제 재료값이 억소리가 나는 약간 물론 금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긴 합니다만 억소리가 납니다. 이게 재직하시면서 억 단위 이런 기념품 보셨나요? 글쎄요, 제가 기억하는 한은 최고 비싼 네. 정상간이 선물을 한 것 같은데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샀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뭐 정성과 네. 성의를 보인 그런 뭐 상징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근데 이제 1.2kg에 달하는 금이니까 네. 금은 그 상당히 무겁습니다. 1.2kg면.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거는 저 트럼프 건관을 트럼프 대통령이 저 한번 착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아하. 간절했을 건데 그 퍼포먼스까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네, 역시 정무 쪽에 탁월하신 그걸 받아서 더 썼으면 그림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유 참 이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래서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준비한 게 또 아니었습니다. 뭘 준비했느냐? 기사가 같이 볼까요? 동아일보.
한미 정상 경주 햅쌀밥에 미국산 소갈비찜 오찬이었었다라는 거죠. 고기는 미국산. 계속 이 소고기 수입을 확대하려고 하는 게 미국의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소고기는 미국산, 쌀은 경주 거 해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여기에 디저트가 마지막 킥이었다라는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SNS에 이렇게 올렸어요. 같이 보시죠. 오찬 디저트입니다. 미국 스태프 모두 다 사진을 찍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라는 건데 이게 지금 감 모양인 것 같아요. 감. 그리고 홍시라고 봐야 될까요? 옆에 피스라고 써 있죠. 옆에 브라운인데 얘도 금색입니다. 네, 금박을 입힌 브라우니. 트럼프 대통령이 금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일과 같이 이렇게 준비를 했다라는 거. 여기에 더해서 이 경주 국립박물관에 심지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굿즈가 전시가 됐었다라는 거죠. 백악관이 오늘 새벽에 직접 이런 거 있었어요라고 백악관이 공식 SNS에 지금 올린 부분입니다. 이 경주 박물관의 한 코너로 이렇게 해서 굿즈를 이렇게 했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있습니다. 또 있어 싶죠?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말이 있었죠. 직접 들어보시죠.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것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지 9개월이 됐는데 지금까지 전 세계 8곳의 분쟁 지역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정말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님의 진심을 아직은 제대로 다 수용하지 못해서 불발되긴 했지만 대통령께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을 요청을 하고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한반도에 상당한 평화의 온기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I know Kim Jong-un very well. We get along very well. We really weren't able to work out timing. We have other visits, and we'll work very hard with Kim Jong-un and with everybody on getting things straightened out. And I feel certain that it will. It may take a little time. You have to have a little patience, but I feel absolutely certain that it will.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 뭐라고 얘기했냐. 취임 9개월 만에 8개의 분쟁을 지금 종식을 시켰습니다. 피스메이커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김성태 의원님. 네. 사실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추천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과 또 정부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뭐 상당히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한마디로 검으로 가지고 도배를 해버린 거지 뭐. 예? 무가 대원장도 그렇고 그냥 건강까지 그냥. 네. 또 뭐 트럼프 일본에서 이제 골프공도 이제 검으로 가지고 받은 네.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베 이제 골프채를 갖다 선물 받은 건데 그거보다는 흔히 실속적인 측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준비한 이 선물에 더 훨씬 정성이 크고 내용도 질도 좋다 이렇게 판단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뭐 저런 노력은 지금 뭐 500조가 넘는 지금 현재 현물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그 디테일에 있어 가지고 조정을 하려면은 양국 간의 신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외교는 국가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이렇게 해결하고 또 이익을 서로 또 조율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가 이번에 아시안 순방을 하면서 뭔가 전 세계 또 미국 국민들에게 인상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진핑하고 6년 만에 만나지만 여기는 별로 나올 게 없어요. 끼켜봤자 이제 히토류 통제하는 거 그리고 뭐 100% 미국에서 간세 먹이는 거 이거 1년 정도 유예하면서 휴전한 정도.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잘해보자 이렇게 네. 끝날 건데 그런 측면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또 집중시키고 이번에 노벨 평화상을 자기가 아깝게 타지 못한 그 부분을 이걸로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타려면 최소한 1년 전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가시적인 판단이 있어야 되거든.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을 만나서 그래도 한반도 그런 평화를 자신이 만들었다. 이런 치적 업적을 남기려고 했는데 김정은이 쉽게 응해주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외교는 이걸 참
권력을 억제하는 기술이라는 그런 헨리 키신저의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금 현재 상당히 그 기운이라는 것은 약간 좀 톱다운을 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 방문은 이래저래 잘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한국에 잘 왔고 우리도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는 데 있어서는 최선을 다했고 결과도 좀 나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지금 저희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이런 문화 대훈장에다가 금관에다가 뭐 심지어 브라우니에까지 금박을 입혔어요. 저희가 금으로 정말 뭐 아까 도배를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환심을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우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어제 한미 정상회담 우리만 생중계로 보여드린 게 아니죠. 백악관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 뭐라고 적혀 있었나 같이 볼까요? 네, 이 보이시나요? 프레지던트 트럼프가 프라임 미니스터를 만난다라고 돼 있어요. 미팅 위드 프라임 미니스터라고 돼 있습니다. 이 얘기죠. 국무총리랑 만나고 있어요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물론 처음에 이렇게 나갔다가 뭐야 라고 해서 다시 대통령으로 프레지던트로 수정을 하긴 했다. 그런데 명색이 정상회담인데 정상회담을 대통령을 만나는 건지 국무총리를 만나는 건지 몰랐었던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요. 여기에 더해서 백악관에서 일정이 공지가 이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일정이 공지가 됐겠죠. 그리고 이 홈페이지에도 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정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여기 볼까요?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는 일정 공지를 하는데 명확하게 김민석 프라임 미니스터 오브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의 김민석 국무총리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라고 공지를 했어요. 강 교수님. 이게 외교상으로 있을 수 엄청난 있나? 결례고요. 네. 기본적으로 한국의 정치 체제에 대한 네. 관심이나 그런 게 없는 거죠. 예를 일본이랑 들어서 저를 똑같이 봤나라는 생각이 뭐 들어요. 일본의 아류로 생각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솔직히 관세 협상도 야 일본은 이렇게 했는데 니네는 왜 안 해? 이렇게 시작이 된 거잖아요. 우리하고 다른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내가 국가가 아니고 대통령 책임제 국가라는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거고 너희랑 똑같다. 이 얘기를 사실 저 뭐 자막 달고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도 뭐 늘 그렇지만 인턴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까지 소위 그 한국에 대한 이해도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안 돼 있다. 저는 이번 관세 협상을 쭉 보면서 밀어붙이는 건 잘하지만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이해를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잘 안 하려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 네. 부분이 이런 일정 공지의 오류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교적인 결례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인 거죠. 그 말씀을 완곡하게 한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인 건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대변인은 했었던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볼까요? 이게 뭐냐? 지금 이 28살이죠. 백악관 대변인 레빗 대변인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화장품에 팩에 뭐 앰플에 뭐 여러 개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이 관련해서 이거 사고 한국 화장품 내가 샀어요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 스킨케어 추천템들이에요 라고 해서 올렸다는 거죠. 일단 K-코스메틱 한번 싹 쇼핑을 나섰다라는 거. 그리고 보니까 쇼핑만 한 건 아니에요. 어디서 포착이 됐느냐. 경주 황리단길에서 한 유튜버가 만났다고 합니다. 바로 저 모습이에요. 그 뭔가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앞에서 뭐 이렇게 이 뭐 한미 간 관계가 뭐 우리 뭐 트럼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직접 이 서갖고 흐뭇한 표정으로 지금 황리단길에서 보고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한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무슨 대화가 오갔나 봤더니 지금 이
앞에 그 시위를 했었던 이 집회를 했었던 이 사람들이 한미 간의 관계도 뭐 더 공고하게 뭐 합시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였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도 트럼프 사랑해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저 유튜버인데 제 채널 자유를 위한 시위 행진이 했더니 그래요, 알아요, 봤어요, 네네 그러면서 좋게 호응까지 해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최인호 의원님 네. 일정 공지는 자꾸 틀리는데 한국에 코스메틱을 사러 가는 상황은 또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뭐 어쨌든 뭐 K-뷰티를 한 번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줬는데요. 어쨌든 아까 그 잘못된 한국 정치 체제, 잘못된 표현. 네. 이재명 대통령이 건재하고 또 바로 만나는데도 총리를 그렇게 만난다고 한 것은 큰 결례 중에 결례고 빠른 시간 안에 고쳐야 될 것 같고요. 그 책임은 어떻게 보면 보도 자료니까 대변인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한국 화장품을 삼으로써 좀 상쇄되는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바를 거는 빨리 바라야 되고 네. 그런데 이제 백악관 대변인이 이제 미국 돌아가서도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 또 K-뷰티 화장품뿐만 아니고 경주에 대한 또 부산에 대한 좋은 그 인상들을 잘 남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미중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밝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있는 두 사람 오늘도 과연 악수를 할 것이냐, 밝게 마주보고 웃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보시죠. 11년 만에 국빈 방한하는 시진핑, 부산에서 미중 무역 세기의 담판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이 김해공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아마 잠시 오늘 오전 중이기 때문에 잠시 뒤에 도착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김해공항에 저희 MBN 기자가 직접 나가 있습니다. 손상민 기자, 지금 김해공항 분위기 어떨까요? 네, 저는 지금 김해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오늘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합니다. 오전 11시쯤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회담 장소는 미중 양측 모두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두 정상의 동선과 일정 등을 종합하면 이곳 김해공항 공군기지 내 VIP 의전실인 나레마루에서 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은 2019년 오사카 G20 이후 6년여 만의 만남으로 미중 무역 갈등 해소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양측은 이달 초 중국의 히토류 수출 통제와 미국의 100% 추가 관세로 정면 충돌했는데 지난 주말 열린 고위급 회담을 통해 잠정 휴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중국의 히토류 통제 1년 유예와 미국의 추가 관세 철회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윈윈 협상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 미국의 펜타닐 원료 규제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해국제공항에서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네, 지금 일단 김해공항에서는 뭔가 준비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곧 도착을 하지 않겠나라는 얘기인데 만약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저희 또 속보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진핑 주석은 김해공항으로 들어오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나갈 예정이죠. 들어오고 나가는 바로 그 교차 포인트 김해공항에서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라는 건데 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I mean, our focus is now on tomorrow with China, and I want to make that the focus.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great meeting with President Xi of China, and a lot of problems are going to be solved. Okay? 네, 트럼프 대통령 나 이제 중국에 좀 집중할게요. 뭐 북한은 못 만나기로 된 것 같고 타이밍상 못 만나고 중국에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나 미중 정상회담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될 건데 근데 강 교수님 지금 들리는 얘기가 미중 정상회담인데 누가 먼저 가서 장소에 기다릴 거냐. 미국도 중국도 약간 지금 눈치 싸움하는 중이다라는 얘기가 살짝 좀 들려옵니다. 맞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이 두 나라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에 떠난다고 그랬고 네.
시진핑 주석은 오후에 온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못 만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시진핑 주석이 비행기 시간을 좀 당겨서 접합점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장소 이런 것도 우리 외교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답니다. 미중 간에 서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누가 먼저 가느냐 이거가 이제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그 동시에 가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를 연출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나레마루를 추천을 했고, 거기는 민간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통제구역이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은 외부에 이렇게 막 기싸움으로 비춰지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편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사실 누가 먼저 가서 기다리느냐가 엄청 중요한 문제는 사실 아니긴 한데 이런 것까지도 지금 양쪽이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 그만큼 상당히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중요한 거, 이 회담으로 전 세계의 경제가 다 휘청휘청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래요. 조선일보 같이 볼까요? 미국은 엔비디아 칩 수출을 허용하고 중국은 히토류 숨통을 좀 틔워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강 교수님, 지금 미중 간에 다들 좀 서로 양보하고 좋은 게 좋은 거야 하고 넘어갈 것 같은 분위기라는 건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추가 관세 100%, 절대 안 돼 수출, 기술도 통제였었거든요. 약간 급물살을 탄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뭐 서로 협상용으로 그렇게 쓰는 거죠. 사실 잘 보시면은요. 4월에 미국이 관세 정책을 발표하고 5월에 1차 회담을 해서 8월까지 연장했고 8월에 또 회담을 해서 그쵸. 11월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10월 9일 날 중국이 히토류 통제를 더 강화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일부터 추가 관세 100% 때린다. 그러면은 대중 관세가 157%가 되거든요. 그럼 무역을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건 서로 아는 겁니다. 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에서 5번째 협상을 통해서 저 그림을 만들어 온 겁니다. 우리가 히토류도 좀 1년 이후에 페센트가 그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게 이 반도체 칩하고 소프트웨어거든요.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네. 이 부분을 일종의 교환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미중이 더 이상 이 판을 깨거나 이런 갈등을 확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다라는 메시지. 이거를 이번에 이 네. 에이펙이라는 데를 통해서 에이펙 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 참여도 안 하지만 이걸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에이펙 어쨌든 주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최국 이런 가운데 미중이 이런 어떤 기본적인 합의, 그게 유예가 됐든 뭐가 됐든 메시지를 발출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미중 회담이 되고 또 에이펙 회의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중을 G2라고 얘기를 하죠. 이 G2, 가장 세다는 두 나라가 싸우기 시작하면 고래 싸움에 등 터질 새우들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 세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달 만에입니다. 뭐가 4달 만에냐. 오늘 넉 달 만에 내란 재판에 출석을 합니다. 나오게 되면 곽종근과 대면을 하게 된다라는 소식이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 그동안 계속 특검 수사도 재판도 나오지 않았죠. 특검 수사의 경우에는 사실 북한 드론 관련해서만 한 번 잠깐 나왔었고 재판은 계속 불참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엔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거 임주혜 변호사님, 4달 동안 안 나오다가 갑자기 왜 나온다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출석을 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입니다. 네.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번 이 내란 재판에서의 갖는 중요성은 상당한데요. 실제로 헌법재판 과정에서 탄핵이 인용된 결정적인 사유, 국회에 실제로 어떤 봉쇄, 진입을 시도했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래서 의결정족수, 이 내란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런 국회에 대한 봉쇄 시도,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됐던 것처럼 내란죄가 인정됨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단 재판부의 허락을 얻어 기회가 된다면 이 증인 신문을 직접 한다거나 아하. 질문들을 직접 던짐으로써 네. 이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출석을 결정했다고 봅니다. 지금 직접 신문을 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곽종근 증인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이 되는 데도 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모습 잠깐 보고 올까요? 증인의 생각이나 해석 이런 걸 다 빼고 오로지 들은 얘기,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정석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맞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기억나는 대로만 말하란 그걸- 말이에요.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예.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인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들은 얘기가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까? 안에 있는 인원을 끄집어내라 이랬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는 목적으로 약 15명, 20명이 안 되는 인원이 들어갔고 그 7층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있다는 것을 네, 기억하시나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졌었던 탄핵 심판 때, 이 탄핵 재판 때도 사실 직접 증인으로 나왔었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그런 말을 썼다고요? 라고 하면서 직접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 상황이 임 변호사님 오늘도 다시 한번 직접 윤 전 대통령이 대질신문에 나설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나와서 이걸 반박할 필요성이 있어서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지금 저희가 영상으로 본 저 현재 상황과 오늘 벌어질 상황이 어떤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자,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곽종근 전 사령관의 그 진술의 신빙성을 낮춘다거나 네. 아니면 이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해내야 되는 것이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입니다. 변호인단도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고 이 부분이 또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더라도 의결정족수를 충족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라는 부분까지는 지금 사실관계로 좀 정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일단 인원들을 꺼집어내라라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일단 확인이 되었는데 과연 형사재판에서 이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취지, 결국 비상계엄 해제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려고 했는가, 그 사이에 무력을 사용했는가 이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신문을 하는 변호인을 통해서든 내가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는데 잘못 들은 거 아니냐는 질문을 한다거나 지금 요원들, 지금 투입된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였는데 오해할 만한 사정은 없었겠는가 좀 반대 신문을 적극적으로 던지리라고 봅니다. 네. 지금 일단 어쨌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 어떤 진술 신빙성을 낮춰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적극적으로 그걸 이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질문들을 대질로 직접 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김성태 의원님. 예.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넉 달 만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 오늘 나와서 어떤 발언, 물론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격하는 곽종근 사령관의 이런 진술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발언들을 할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만 그 외에 또 무슨 발언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당히 내란죄 재판에 있어가지고 아주 중요한 이제 고비를 넘어야 되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근혜 행사를 어떻게 보면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만큼 오늘 재판은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곽종근 특정자 사령관의 그동안 헌재 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회에서의 또 정원 뭐 여러 가지 행태가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비상대권으로 자신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에 포함된 내용인데 그걸 갖다 지휘를 받은 그 각종원 특전사 사령관은 네. 한마디로 그 앞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뭐 비상대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또 해제할 수 있는 그런 또 대의민주주의 기관인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에 걷는가 기능인데 그걸 군을 투입시켜가지고 인위적으로 그걸 막았다는 것은 이제 대통령으로서 적절치 못한 판단을 했다. 그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제 각종원 이 사령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정말 내가 끌어내라고 했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마지막 승부를 걸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변호인의 조력뿐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법정에서 각종원 지금 이제 특전사 사령관에게 본인이 이제 진술을 갖다 하고 본인이 또 답변을 또 요구하는 그런 기회까지 가지려고 하는 그런 뭐 노력인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공통적으로 오늘 대제신문은 뭐 거의 100% 있을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을 주셨어요. 왜?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라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 그동안 재판에 걸석으로 나오지 않다가 오늘 드디어 뭔가 한 방 칼을 딱 꺼내 드는 듯한 약간 그런 모습인 거죠. 저희 조금 전 또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가 드디어 사상 최고로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이번에 4,100선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서 이거 좀 같이 좀 전해드립니다. 근데 일단 저희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만 나온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었죠. 윤 전 대통령은 뭔가 적극 방어로 좀 들어서는 것 같은데 요즘 나오는 소식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식들이 또 하나둘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이거죠. 김건희의 명품 전달 건진 대선 직후 8명 인사를 청탁한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 보면 8명을 청탁을 했고 중요한 건 몇 명이 그 채용이 됐느냐라는 거겠죠. 2명은 대통령실에 채용이 돼서 근무를 했다라는 건데 8명 청탁해서 2명 됐으면 타율이 한 25%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임 변호사님, 법적으로 8명 청탁을 했고 2명이 채용됐다? 이거는 양쪽에서 얘기한 게 그래서 채용한 거 아니에요. 6명은 채용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고요. 특검 쪽에서는 2명 채용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8명 중에 1명도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범죄의 성립에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일단 저런 인원의 명단이 작성이 되어서 실제로 김건희 여사에게까지 전달이 되었다면 네. 그 자체로서 어떤 청탁은 이루어졌을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 청탁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공직자들에게 그런 문자나 그런 내용을 전달했지만 그 담당자들이 청탁을 듣지 않은 것인지는 네. 확인을 하기가 어렵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몇 명이 실제로 채용이 되었는가, 원하던 희망부서에 채용이 되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문자가 실제로 전달이 되었는가, 아하. 전달 이후에 이 대통령 부부가 이 담당자, 이 공직자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는가가 전 훨씬 더 핵심적인 부분이라 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어요. 이게 8명 청탁해서 그중에 2명 됐잖아. 이거 2명에 대해서는 청탁 지시한 거 아니야? 당연히 라고 볼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봤을 땐 실제로 청탁을 해서 이 청탁이 김건희 여사가 직접 이걸 받아봤고 김 여사가 받아서 이걸 실제 뽑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지시를 했는지, 지시를 받은 사람은 그 지시대로 한 건지, 지시를 받았지만 뭐 문자든 뭐든 보지 않고 모르겠는데 하고 그냥 뽑았는데 어떻게 그냥 우연하게 또 2명이 들어갔는지 여부의 그 연결고리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건희2이라고 적혀 있던 이 저장이 돼 있던 그 핸드폰이 다시 공개가 좀 됐죠. 알고 보니 김 여사가 실제로 사용을 했었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검찰이 꼼꼼히 좀 수사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